안녕하세요. 충암중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응암정보도서관 황성원입니다. 은평구 공공도서관에서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은평구가 은혜롭고 평화로운 땅이라는 거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은 2009년 7월에 그 응암 사동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면서 이 지역에서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항상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식의 불평등이 은평구에도 굉장히 공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암정보도서관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재능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들을 위해서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많이 모집해서 진행한 결과 저희가 자원봉사 대상을 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2015년, 2016년 지나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에서 도서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많이 계셨고요. 그 덕분에 응암정보도서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리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응암정보도서관이 지역에서 살아 숨쉬는 도서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항상 뭘 잘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그 대학도서관 관장이 신문에 쓴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서라는 역할이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면 어떤 답이 열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서관에 그러니까 많은 책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근무하면서 그리고 느끼게 된 거는 이 동네에 오면서 사회적으로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도서관에서 많은 이용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항상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 그 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굉장히 친분이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분이 5년차 되던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원해 계셨었고, 그리고 퇴원하면서 도서관에서 다시 봉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분이셨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이셔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분한테 맡겼었거든요. 다행히 그분이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봉사도 다시 이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분과 저의 교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그분이 감사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분이 감사히 여기면서 다시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넉점반이라는 그림책을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윤석중의 동시를
이영경이라는 그림책 작가가 새롭게 편성해서 만들어낸 책입니다. 주인공 캐릭터가 굉장히 귀엽게 생겼는데요. 어쩌면 지금 그 충암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공학이라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별로 호소력이 없는 책일 수는 있지만 한번 그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는 뭐 전빵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그 넉점반이라는 시간을 보러 갔다 오면서 거의 저녁 무렵에서 집에 도착을 하거든요. 꽤 재치 있는 그림책입니다. 넉점반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시죠? 4시 반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꼭 한번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티벳 속담에 그 해결된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본인의 능력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시면 아마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정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강찬욱이라고 합니다. 2009년도 응암정보도서관이 개관할 때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아마 저를 본 학생들도 제법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계속 이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이제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책은 총괄 사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서관의 전반적인 계획이라든가 선생님들과의 소통 내지는 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참 오글오글해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원래 도서관 사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사서가 되려면 학생들도 알다시피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해야 되죠. 저도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했고요. 도서관이 좋아서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났더니 솔직히 약간 좀 경제적인 욕심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근무했던 도서관에서 굉장히 짧게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체에서 조금 근무를 했었는데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현실하고는 좀 많이 차이를 느꼈었어요. 그게 뭐 어떤 뭐 부당하거나 뭐 맞지 않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돈이 없거나 약간 좀 어떠한 그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이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도서관의 사서의 길이라고 느꼈었고 다니던 직장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 도서관에 와서 열심히 그런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남을 통해서 가장 큰 행복을 얻는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저로 인해서 아니면 저희 도서관 직원들로 인해서 어떠한 도서관 서비스 내지는 책 한 권을 잘 선정을 해서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게 읽었을 때 그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고요. 책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 자체에 굉장히 큰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충암중학교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도서관에 러닝을 입고 오던 학생이 있었어요. 여름이라고 덥다고 속옷을 이렇게 러닝만 입고 오던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제 옷을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넌 도서관에 왜 오니? 라고 했더니 그냥 여기 오면 좋아요, 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공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아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할 건데 그러한 매력들이 가장 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날인데 아마 앞에 차들도 거의 못 다닐 정도로 눈이 쌓여 있었고 도서관 직원들로는 그 눈을 다 치울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시는 이용자분들이 같이 삽을 들어주시고 이제 그 빗자루를 들어주시면서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버스 다니는 길들 여러분들 잘 걸어 다닐 거예요. 그 길까지 함께 다 눈을 쓸어 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충암중학교 학생들이 맞습니다. 저희 도서관에 오시면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 있는데, 도서관 앞에서 이렇게 책들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도서관을 이용했니? 라고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용했다라고 했고, 그 학생들이 도서관 무대를 흔쾌히 해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기서 만났던 학생, 주민, 어르신들한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안 읽어보셨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바로 그 15소년 표류기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 책이 저한테는 참 많은 감정을 주었어요. 그 안에 보면 모험도 있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갈등, 내지는 해결 방법, 그리고 함께 뭔가 힘을 합치는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참 잘 녹아있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참 많은데, 가장 컸던 건 모험이기도 해요. 어느 날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 길을 잃어먹던가, 새로운 곳에 직면했을 때, 나는 친구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참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저한테는 참 깊이 다가왔었고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 깊이 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좀 성격을 갖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서로 좀 이렇게 잘 어떻게 뭔가 해보자 라는 것들은 항상 그 15소년 표류기가 약간 좀 교과서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15소년 표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정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조경란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총괄 운영과에 소속돼 있으며 행정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지망과 2지망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도서관 학과라는 자체를 알지 못해서 1지망은 제가 원하는 걸 지망했고, 2지망은 좀 차이가 있었던 그 도서관 학과라는 곳에 지망을 했는데, 1지망에서 미끄러지고 2지망을 지원을 한 거가 합격이 돼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1, 2학년 때는 사실 재미가 없어가지고 딴 거를 배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3학년 때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잘 맞고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이 학과에 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은 정보를 일단은 흡수할 수 있고, 제가 이제 흡수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독자들한테 이렇게 적시적시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빠르게 정보를 알고 또 이것을 응용하느냐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최전선에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고, 그리고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이렇게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굉장한 매력을 지닌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초창기에 제가 이제 카톨릭의 역사를 연구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연구를, 그러니까 카톨릭의 역사를 연구할 때 굉장히 귀중한 자료들, 왜냐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성인식을 하는 자료라든가 그렇게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런 자료들이 이제 뭐 옛날 고서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한문으로 된 것들도 많고 한글로 된 것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색인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게 언제 이게 출판이 됐으며, 그런 것들 사실은 찾기 어려운데 그 한문의 그런 것, 그 안에서 그거를 찾아서 다 이렇게 해서 색인 작업을 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자료들이 바탕이 돼서 그 역사의 어떤 중요한 그 자료로서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던 것들이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일일강 논어강독이에요. 그 논어라고 하면 좀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또 딱 얘기만 들었을 때는 아우 지루하다 이렇게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전반에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이렇게 접해 있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하루에 한 강 이렇게 한 페이지 챕터를 읽을 수 있게끔 요즘에 최신간으로 나와 있는 책인데 그거를 읽다 보면은 요즘에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기도 하고 또 자기 성찰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는데 그 책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내 자신을 어떻게 성찰을 하고 또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고 근데 그 대신 쉽게 굉장히 풀이를 잘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홍보팀 사서 이아림입니다. 저는 어린이 자료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종합자료실이나 열람실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성인 혹은 도서관을 오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공연과 강연을 비롯하여 책으로 함께하는 수업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고 혹은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 도서관 밖의 다양한 곳에서 책으로 또 함께 하고 있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책은 신보선, 박준 등 20명의 시인이 함께한 나 개 있음에 감사하오라는 시집입니다. 최근 시를 창작하는 강연을 또 진행하기도 했고 쪼개어서 한 편씩 조금씩 읽어도 부담이 없어서 요즘 이 시집을 가끔 꺼내들고 몇 번이고 다시 읽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댕댕이에 관한 시집으로 20명의 시인이 각각 자신의 반려견에 대한 짧은 산문과 강아지를 주제로 한 두 편의 시를 실은 책입니다. 강아지라는 비교적 공감하기 쉬운 주제로 쓰인 시와 시인의 반려견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저처럼 긴 호흡으로 책을 이어서 읽기가 어려운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응암정보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진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종합자료실을 담당하고 있고요. 근무한 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사서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계기는 뭐 특별하진 않고 처음 대학교 갔을 때 이과대학 쪽으로 갔었는데 제 적성에 너무 안 맞아서 자퇴를 하게 됐고요. 자퇴를 하면서 군대를 빨리 입대했고 군대에서 앞으로 무엇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나는 책을 좋아하니까 책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자 해서 찾아봤던 게 사서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서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학교들을 지원을 했고 다행스럽게 합격을 해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서라는 직업의 매력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책도 좋아해서 많은 책들을 접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용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다양한 가깝게는 이웃분들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이나 작가분들을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정보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나연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서로서 일한 지는 약 2년 조금 안 된 아직 배울 게 많은 사서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사서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선택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한 거는 아니었고 다른 학문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년을 공부하고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수능 공부를 해서 이제 성적이 나왔는데 이제 성적을 이제 맞춰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전공 학문을 보고 있는데 이제 문헌정보학과가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원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제가 학과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고 1학년 때 이제 들어가면서 다양한 도서관의 활동도 하고 그리고 해외로 이제 도서관 봉사도 가게 되고 이제 실습으로 도서관에서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이제 문과에서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정보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서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사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사서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은 이제 책과 독자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다 기획을 해서 이용자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이제 책들을 또 전시하고 숨겨져 있던 책들 여러 가지를 또 알려드리고 이용자와 직접 대화하면서 이제 원하는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경우 등등 이런 점들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어린이 자료실은 일단 유아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모자 열람실이랑 그리고 아동들이 읽을 수 있는 이제 어린이 그냥 자료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 세계 언어 책들을 볼 수 있는 잉글리시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종합자료실. 종합자료실은 크게 당연히 성인들 대상으로 책이 많이 있고요. 청소년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청소년 추천도서라던가 재미있는 책들도 많이 있고 특히 교양 만화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굳이 책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만화 보러 와도 괜찮으니까 우리 도서관 좀 많이 와줬으면 좋겠네요. 많이 와주세요. 이원희 선생님은 있으신가요?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기억나는 거는 몇 년 전에 비가 엄청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도서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국기 개양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배수구가 있는데 배수가 좀 많이 작아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저 퇴근하고 밥 먹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네. 물이 막 넘쳐 흐른다고 종합자료실에.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다시 출근해가지고 물 치우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죠. 그게 제가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 한 혼자 2시간? 하셨어요? 아니, 혼자는 당연히 못하고, 그때 근무하셨던 개간연장쌤들 계셨고, 관장님도 계셨고, 한 5명에서 한 2시간 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완전 선생님 고생하셨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사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이제 어린이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하고 막 어색하고 애들한테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도 막 모르겠고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되게 잘 따라와 줬었어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매달 2번 정도를 이제 만나는데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 중에서도 몇몇이 거의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친구였나? 그 2친구들이 그때 스승의 날 때 도서관에 와가지고 보호자분이랑 같이 와서 저한테 이제 스승의 날 이제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그 편지랑 이제 어머니랑 같이 구운 쿠키였나? 쿠키랑 파이를 저한테 선물을 해줬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때 진짜 처음 그런 거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정말 저는 되게 못했었었는데 프로그램 같은 거 못했었었는데 이제 감사하다고 그런 편지를 줘가지고 굉장히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네, 추천
순서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J.R.R. 톨킨의 반지의 제왕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되게 유명한 책이긴 한데 제가 굳이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한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는데 제가 서점에 가서 제 돈 주고 제가 직접 산 처음인 책인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너무 재밌어서 바로 서점 가서 6권까지 한 번에 구매를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금방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책이 너무 재밌게 느껴져서 반지의 제왕도 읽고 뭐 셜록 홈즈 시리즈도 있고 뭐 루팡 이렇게 추리소설, 한때는 추리소설 너무 좋아해서 추리소설 되게 많이 읽다가 점점 분야가 늘어난 거죠. 뭐 사회과학 분야도 읽고 뭐 자연과학 분야도 책도 읽어보고 하다가 책이 너무 좋아져서 책이라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런 사서라는 직업도 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들도 되게 많이 추천하는 책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좋아하게 된 이유라서 제일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송나연 쌤은 어떤 책을 추천하실 건가요? 저는 제가 또 어린이 자료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림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두 권의 책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 권은 이제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어줬을 때 굉장히 즐거워하고 반응도 진짜 좋았고요. 그리고 저 또한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마크 서머셋의 똑똑해지는 약이라는 책이고요. 아시나요 혹시? 아니요, 저 책은 잘 모르겠네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안단테, 지은이 안단테인 그 녀석 걱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알아요. 네네, 이제 한 책에 선정됐던 네, 그래서 책인데,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똑똑해지는 약이라는 책인데, 요거부터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를 해줄게요. 이 책은 이제 내용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단순하게 즐거움을 좀 느끼게 해주는 책인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 책을 읽어줬을 때마다 반응이 이제 진짜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책은 장난을 좋아하는 이제 매매라는 양이랑 칠칠 맞고 바보 같은 칠면조 칠칠이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이 매매가 심심해서 뭘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칠칠이가 저 멀리서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이때다 싶어서 매매는 길거리에 있는 똥을 칠칠이에게 먹이려는 장난을 이제 계획을 해요. 네. 이제 물론 매매는 그걸 똥이라고 안 하고 이제 똑똑해지는 약이라고 이제 저기 칠칠이한테 속여가지고 거짓말을 치게 돼요. 이제 칠칠이는 이게 똑똑해지는 약이라고 하니까 이제 급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둘이 주고받는 대화로 이제 그 책이 이어지거든요, 내용이. 네. 근데 이 대화 내용들이 굉장히 웃기고 진짜 재미있어요. 칠칠이가 과연 이 똑똑해지는 약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이제 책을 한번 꼭 읽어보고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 책이 또 시리즈인데 이제 다른 시리즈로 레모네이드가 좋아요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것도 진짜 재밌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녀석 걱정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올해 한도서관 한 책에도 선정된 책인데요. 이제 여기서 한도서관 한 책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 한 책 선정단이 1년 동안 이제 수많은 책들을 보고 토의를 하면서 각 연령별로 이제 한 권씩 책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요즘 사회에 여러 가지 화제를 담고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인지 등등 이제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게 돼요. 이제 책 표지를 보게 되면 이제 아이 머리 위에 이제 파란색 무언가가 올라가 있는데요. 저게 바로 이제 그 아이의 걱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것도 대략적인 줄거리를 살짝 말씀드리면, 네. 책의 주인공은 이제 자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머리 위에 파란 물체를 발견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파란 물체는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주인공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주인공을 이제 굉장히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공은 파란 걱정을 이제 피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정면 돌파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이제 자신의 걱정을 떨쳐버리고 파란색 걱정과 작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걱정이 이제 우린 또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이제 나이가 어려도 어리지 않아도 각자 걱정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누구나 고민, 걱정이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각도 걱정에 대해 피하는 게 아니고 직접 마주보고 부딪히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고 너무 좋고 이렇게 잘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사서 선생님들의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게 되는 거는 처음이어서 좀 다소 미숙했었을 텐데 그래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응암정보도서관이 지금 개관한 지 얼추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응암정보도서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보게 되면 아는 척 꼭 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응암정보도서관 이원진 송나연이었습니다. 안녕.